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나도 이 집안의 일부잖아요. 내가 가족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왜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봐. 가족은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고 가장 귀한 것을 지키려는 결단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저는 김재호, 올해 35살입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건설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한지원이라고 하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다정하고 세심하다는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현재 어머니 김복자 70세와 함께 인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외관부터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벽돌로 지어진 작은 2층 집인데 집 안 곳곳에 오래된 시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루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고 부엌 창문 틈새로는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오곤 하죠. 하지만 이런 집도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저를 키워내면서 힘들게 유지해온 소중한 보금자리니까요.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간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가정을 꾸려오셨죠. 새dom마다 시장으로 가기 위해 작은 손전등을 들고 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배움이 가장 중요한 미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도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지원은 그런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따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집안일도 자청해서 돕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지원은 항상 미소가 밝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다정함과 배려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다정함도 책임감을 분발하지 않으면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결혼 초 몇 달 동안은 어머니와 지원 사이에 작은 갈등도 있었죠. 어머니는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시는 분인데 지원은 주말에는 조금 늦잠을 자거나 아침을 대충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둘 사이에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며 두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예전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더 공경해야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고 지원은 현대적인 부부관계를 더 중요시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원의 일에 대한 열정을 인정하며 가끔씩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지원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작은 불편함도 서로를 배려하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우리는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로 3박 4일간 다녀왔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자연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평온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와 지원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니와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가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추억에 잠기셨고 지원은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던 우리의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불씨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다가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원이 먼저 발견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가족 모임 날짜를 헷갈리시기도 했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자주 오가는 이웃 아주머니 이름조차 입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마트에 다녀오신 뒤에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두고 들어오시는 걸 깜빡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장바구니 안에 채소가 거의 젖어 있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신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지원은 처음엔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유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셨고 큰 병원을 가는 일은 저희 집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 끝에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진료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이 있으면 어쩌지?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사 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다행히 어머니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기억력 감퇴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진단을 듣고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원은 계속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건강 보조제를 사오기도 했고 집안일을 더 많이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립적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지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를 위해 생명보험을 들어두는 게 어떨까요? 요즘 보험 상품들이 잘 나와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정말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제안이 단지 가족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셔서 걱정돼요. 보험을 들어두면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녀는 말끝마다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고 굳이 지금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나? 아직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더 자주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런 그녀의 관심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내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나를 너무 약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괜찮단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원의 입장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거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원은 점점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으로 보였지만 점차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서 짜증과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에게 어머니가 물건을 잘못 두거나 깜빡했다고 말하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셨더라고요. 아침에 지갑을 찾으려는데 냉장고 안에 있던 거 알아요? 이젠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끔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이상한 곳에 두시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점점 그것을 더 크게 문제 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다가 물을 넘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계속하면 큰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께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립심이 강하셨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셨으니까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나는 물을 넘긴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아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점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애가 나를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었기에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엄마, 지원도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서운함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불안해하며 여보,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손을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하시겠다고 할 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도 점점 지원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지원은 서로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원은 저에게 계속해서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도 바쁜데 어머니를 좀 더 잘 돌볼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집안일과 어머니를 동시에 챙기느라 지쳤다는 듯이 보였고 가끔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제안 중 하나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사 도우미를 한 명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가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항상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더 나아가 노인 요양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시설도 잘 돼 있고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지원 사이에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은 제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이상하게도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빨리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이라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지원이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잔잔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거 드셔야 해요. 그래야 건강해지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약과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약을 받아들면서도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약을 삼켰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의 행동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불안감과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단순히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지도 몰라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에도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고 지원이 건넨 약에 대해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보관하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약병은 평범해 보였지만 약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약일까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져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약을 검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는 약병을 보더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로 향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약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마음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는 다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호 씨, 이 약은 건강보조제나 치료약이 아닙니다. 이 약에는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드신 약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이었다니. 도대체 이 약이 왜 우리 집에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고 무엇이 진실인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확실한 것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엌과 거실,
두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지원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카메라를 통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아무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어머니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퇴근 후 영상을 다시 돌려보던 중 믿기 힘든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 드셔야 해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삼킨 후에도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원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지만 그녀의 말은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국을 끓이시다가 잊어버리셨잖아요.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그런 적 없는데 애다고 작게 말씀하셨지만 지원은 단호하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를 향해 보였던 다정함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지원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요즘 어머니께 드리는 약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건강 보조제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녀의 반응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약이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병원에서 검사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어머니께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여전히 부정했지만 결국 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좀 봐요. 이렇게 계속 살면 도대체 언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난 단지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매일 이렇게 부족한 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지원의 행동을 설명하는 진실이 밝혀진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믿고 함께 삶을 꾸려왔던 아내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지원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나를 향한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포기한 듯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는 결심이 느껴졌다. 보험,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그 보험금을 위해 어머니를 일부러 알츠하이머 환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것도. 지원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난 그냥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든지. 월급 받아서 대출 갚고 생활비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니도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앞으로 의료비라도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멈추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그 이후의 말을 더 이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지원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을 하니? 어머니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지원아,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이용하는 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 있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무너져 내린 신뢰와 슬픔이 가득했다. 지원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녀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다는 것을 깨닫는 듯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재호야, 내가 다 괜찮아. 너희 둘이 다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걱정하며 중재하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더 큰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은 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 지원의 눈물,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꿋꿋하게 혼자서 나를 키워내신 분, 그런데 내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그런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원 역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녀와의 결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약속했다. 그녀는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억은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속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갔다. 정말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걸까? 나는 질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묵직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지원은 부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방에서 나오자 눈치를 보며 말을 걸지도 못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만 했다. 마침내 나는 결심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오늘 너를 내 친정으로 데려다 줄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알고 난 후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지원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매달렸다. 재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물은 그녀의 진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원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어. 특히 가족을 해치려 한 사람을 다시 믿는 건 불가능해. 난 어머니를 지켜야 해. 그게 나의 최우선이야. 그녀는 여전히 울며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질 때 나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는 길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고 나는 운전대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할 힘조차 없었다. 부천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그녀를 내려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를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난 어머니를 해치려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은 너무 무거웠고 심장이 쪼개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머니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모셔가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받게 해드렸다.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짓눌리던 걱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나는 이를 잠시 쉬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직접 돌봐드리기로 했다.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사랑,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까지 느껴졌다. 그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올랐다. 나는 어머니께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헤아리고 싶었다. 병원에서의 진료가 끝난 후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익숙한 풍경과 공기에 안도하시는 듯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렸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서 잘 돌볼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지었고 어머니도 나를 보며 가만히 미소 지으셨다. 휴가 기간 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면 어머니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다. 걸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그리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 비가 왔는데 내가 우산을 두고 나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맨발로 학교까지 달려오셨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점심시간에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당신말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며 젓가락을 쥔 손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맛있어져 라고 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와 함께 만든 음식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었다.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웃고 떠들던 순간들은 나에게 작은 축제와도 같았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옛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지금보다 젊고 생기가 넘쳤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 내가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 모든 사진에는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셨고,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왔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래도록 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단함도 보였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기운도 느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더 많이 어머니께 감사하고 더 자주 표현해야겠다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살아오셨던 만큼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야 할 차례였다. 휴가가 끝나갈 즈음 어머니는 많이 건강을 되찾으셨다. 목소리도 힘이 생기셨고 걸음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내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실 다행인 건 나였다.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감사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와 어머니를 더욱 단단히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평생 기억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나는 점점 일에 집중하면서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나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나는 늘 바쁜 일상과 개인적인 목표들에 매몰되어 있었다. 어머니와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잠시의 무관심과 경계심 없는 태도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뻔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은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나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은 나에게 점점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느꼈고 동시에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온 날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내가 어릴 적 시장에서 장난감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머니께서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한 그날의 시장 풍경은 나에게도 새로운 추억으로 남았다. 또 다른 날, 어머니께서는 내가 예전에 쓴 편지를 찾아내 보여주셨다. 어릴 적 어머니의 생신에 맞춰 쓴 그 편지에는 철없는 문장과 엉성한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고 그것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지셨다. 나 또한 그 편지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날들이 쌓여 갈수록 나는 가족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치유하고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어머니께 되돌려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 어머니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소리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을 느낄 때마다 나는 감사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이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배웠다. 그것은 거창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은 서로를 더 단단히 묶어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단순한 가족 간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들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자랐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야. 그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과거의 실수들을 떠올리며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어머니를 이해하고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우리의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후회를 과거에 남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과 신뢰는 거짓이나 욕심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진실성과 서로를 향한 존중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내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가족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잃지 않도록 지금 당장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간다. 어머니께서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으시고 나는 어머니의 웃음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느낀다.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싶다. 가족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러니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가족과 함께한다면 삶은 언제나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이다.